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위기의 시대 속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기후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현실에서 사회선교에 교회가 더욱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지역교회 방문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지용근 대표는 각종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목회자들의 정치적 발언은 물론 후보들이 교회를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교인들이 부담스러워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목회자 재교육에 힘써온 크로스로드 선교회가 목회자들을 위한 직업교육 훈련기관을 설립했습니다. 본격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설을 앞두고 있는 라삐 직업개발원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절감하는 시대 속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진행한 사회선교정책협의회 현장을 한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북의 대화가 단절되고 한반도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갑작스러운 한파와 폭우, 폭염 등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체감하게 합니다. 위기라는 말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1박 2일 일정으로 사회선교정책협의회를 열고 위기의 시대 교회의 역할을 논의했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평화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평화가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교의 지향점을 생명, 평화, 선교로 두고 오늘 사회선교정책협의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기장평화공동체운동본부는 평화의 상징이 돼야 하는 DMZ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독교인들이 연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얘기들을 외신들이 앞다투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소식도 듣게 됩니다. 모두들 전쟁 일어나지 않기를 다 바라죠. 우리 전쟁을 경험한 우리 민족에게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 기장총회는 오는 3월 4일부터 8일까지를 DMZ 생명평화순례 집중 참여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2월 29일부터 3월 21일까지 진행되는 4대 종단 생명평화순례에 일주일간 동참하며 한반도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자는 취지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회의 역할도 모색했습니다. 제108회 정기총회에서 신설한 기후정의위원회를 활성화하고 탄소중립 교회 세우기 프로젝트와 해양 플로깅 등에 나서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노회들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실제적인 녹색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내는 일들을 위해서 교육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또는 연대 활동들 이런 일들을 앞으로 해나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심각한 인구절벽 문제도 주목하며 사회 선교 과제로 삼자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심화되는 지역 소멸과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할 사회적 자본의 확대와 지역 돌봄 구조를 형성해내는 일, 위기 속에서도 교회의 사회선교를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교단의 사회선교 활성화 방안도 논의된 가운데 평화 및 생명공동체 운동본부의 자체적인 연구와 실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기장총회는 앞으로도 사회 선교기관과 소통하며 사회 속에서 교회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목회자가 예배 시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에게 각종 여론조사 통계 데이터를 공급하고 있는 목회데이터연구소 지용근 대표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목회자들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 교인들은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후보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것 역시 부담스러워한다는 지적입니다. 고석표 기자가 지용근 대표를 만났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지용근 대표는 한국교회 그리고 목회자와 관련한 각종 지표들을 조사해 발표하는 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30, 40대 교인들의 신앙이 약화돼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 교회들이 이에 대응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예로 들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런 데이터가 계속 제공이 되니까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그러니까 안 좋은 인덱스를 나오니까 그럼 교회가 이렇게 가겠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각 교회마다 대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상대로 안 가기를 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여론조사가 좀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또 하나 교회의 부정적인 여론조사 결과는 목회자의 정치적 발언인데 여기에 대해 교인들은 매우 부담스러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무리 개인적인 거라도 교인들과의 모임에서는 60% 이상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설교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안 했으면 좋겠다. 한 70%가 좀 넘습니다. 그런 식.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보면 목회자들이 정치적인 발언하는 거는 아무래도 교인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 이런 인식이 좀 있고요. 목회자의 정치적 발언뿐만 아니라 후보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것도 교인들은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거철에 후보가 그 교회 방문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걸 저희가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73%가 좋게 보이지 않는다. 근데 긍정적으로 본다면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좋지 않게 생각해요.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는 30여 년간 조사 통계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특히 정치조사 전문가로 1992년 제14대 대선 당시 한국갤럽에 근무하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선거 결과를 오차 범위 내에서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2016년 기독교 전문조사 기관인 지앤컴 리서치에 이어 2019년에는 목회데이터 연구소를 설립해 매주 교회 관련 데이터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 목회자들을 위한 직업교육 훈련기관이 설립됐습니다. 목회자 재교육에 힘써온 크로스로드 선교회가 라피 직업개발원을 설립하고 법인 등록을 마치는 대로 공식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제과 제빵 첫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밀가루, 소금, 이스트, 각종 재료를 계량하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제빵 교육생인 김영 목사는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탁 교육하는 민들레 학교에서 사역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열고 다가가려니 빵만 한 게 없습니다. 제빵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간단한 것만 하면서 서로 이제 만들어 보고 느낌 얘기해 보면서 그때 이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선교사가 꾸민 지전파 전도사는 제빵 기술을 익혀 선교지에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비용과 시간을 목회자에 맞춰줘 부담 없이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시간을 잘 맞춰주시는 거에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비용이 너무 저렴해서 다른 목회자분들이나 사역자분들한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너무 비싸고. 목회자 재교육을 해온 크로스로드 선교회가 이번에는 목회자를 위한 직업교육 훈련기관 라피 직업개발원을 세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크로스로드는 작은 교회 목회자들의 위태로운 생존을 마주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월급을 못 받는 분들이 절반, 교인 평균은 15명, 그리고 월급을 받는 분들이 109만 원을 받아요. 평균 나이는 59.2세. 그래서 이건 참 교단에서, 신학교에서, 대형교회에서 발벗고 나설 일이어야 되는데 먼저 깨달은 사람,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는 거죠. 라피 직업개발원은 이중직으로 불리는 소위 일하는 목회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제과 제빵과 바리스타 교육, 용접, 에어컨 수리 등 일부 과정을 직접 교육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는 직업훈련 교육비를 지원하거나 일자리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사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개발원은 정부가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 배움 카드도 적극 활용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고유번호증이 있는 사람한테는 내일 배움 카드가 발급이 안 됐었어요. 근데 월 300만 원 이하의 모든 사업자들도 내일 배움 카드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들도 내일 배움 카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라피 직업개발원 정성진 이사장은 직업교육이 목회자의 생계를 넘어 목회를 더 풍성하고 지속 가능하게 할 거라면서
일하는 목회자가 더 당당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개발원은 법인 등록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이 오늘 제35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현 대표회장인 정서영 목사의 연임을 확정했습니다. 총회 대의원들은 단독 입후보한 정서영 목사를 만장일치 기립박수로 추대했습니다. 정서영 목사는 한기총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연임에 도전했다며 한국교회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연말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감리교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로부터 출교 선고를 받은 이동환 목사의 항소심이 다음 달 5일 교단총회 재판위원회에서 열리는 가운데 공명정대한 재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불법재판 피해자 이동환 목사를 지원하는 감리교회 모임은 오늘 감리회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동환 목사를 출교시킨 연회의 재판은 교리와 장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감리교회 신학 지침을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동환 목사 지지 감리교회 모임은 이어 총회 재판위원회가 재판을 공명정대하게 실시하고 경기연회 재판의 불법성에 대해 징계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동환 목사 지지 감리교회 모임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감리회 본부를 방문해 이동환 목사 출교 재판을 무효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전달했습니다. 기독교대 한 성결교회가 사순절 묵상집을 발간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과 죽으심, 부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로 올해는 2월 14일이 사순절이 시작하는 제2 수요일입니다. 기성총회가 발간한 사순절 묵상집은 2월 14일에 시작해 40일 동안 묵상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기성총회는 사순절 묵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성결인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감리교계통 모건대학교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하고 국고사업비 8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모건대 측은 바이오 헬스와 우주항공, 문화 콘텐츠 등 지역 산업에 부응하는 특성화 분야를 설정하고 학사 구조와 제도 혁신으로 대학과 지역 산업과의 상생 협력 연계를 도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교육 혁신 전략을 실행 가능성을 고려해 추진한 점과 인근 배재대학교와의 학사 공동 운영 프로그램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 영등포 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사랑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전통시장 사랑나눔은 지역 전통시장에서 건어물과 과일, 생필품 등을 구매한 후 지역사회 취약계층에게 선물하는 활동으로 위축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올해는 총 15억 규모로 영등포시장을 비롯해 전국 50여 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되며 총 2만 가구의 사랑나눔 상자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기아대책은 민족 고유의 명절이지만 경제 상황에 따라 풍성한 명절을 보내지 못하는 가정들도 있다며 소외된 이웃들이 없도록 나눔의 정을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갈릴리 소명교회가 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산 기독교 장로총연합회는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에서 갈릴리 소명교회가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신 이 갈릴리 소명교회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로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동안 3년여 동안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꾸준히 예배를 드려왔고 그 예배 장소가 이제 성전으로 옮겨짐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루어진 이 교회를 우리는 생명 걸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교회를 지킬 것입니다.
감사 예배엔 김대성 목사의 말씀 인도에 이어 김동기 목사, 박주열 목사가 나서 축하를 전했습니다. 부산 기독교 장로총연합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대표회장으로 조경구 장로를 선임했습니다. 연합회는 신임 임원 선출 외에도 지난해 사역들을 돌아보고 각종 회무들을 처리했습니다. 4대 종교단체들이 다음 달 1일 오후 7시 서울역 광장 앞 추모 공간에서 미얀마 시민 불복종운동 3년을 맞아 4대 종교 추모와 연대기도회를 갖습니다. 추모와 연대기도회에는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기독교 행동을 비롯해 실천 불교 승가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원불교 시민사회 네트워크 등 4대 종단 단체가 참여합니다. 예장통합총회 문화법인이 오는 3월부터 5주 동안 문화목회 전문가 양성교육인 문화목회 콜로키움을 실시합니다. 이번 문화목회 콜로키움은 지역과 함께하는 문화목회를 주제로 문화목회의 신학적 이해와 의미를 짚어보고 목회적,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 문화사역의 영역을 확장하며 직접 체험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한국 샬렘 영성훈련원이 다음 달 20일부터 40주간에 걸쳐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향심 기도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향심 기도는 성서를 읽고 묵상하는 거룩한 독서를 하면서 관상의 경지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도 방법으로 다음 달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매주 화요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국제어린이양육기구 한국컴패션이 다음 달 12일까지 제25기 컴패션 번역 메이트를 모집합니다. 컴패션 번역 메이트는 후원자가 어린이가 주고받은 편지를 영어와 한국어로 번역하는 자원봉사자 그룹으로 현재까지 17,000여 명의 봉사자들이 활동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충청도와 남부지방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13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